한국이 태국에서 철수한다면 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한국이 떠난 태국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수년간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업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곳 태국에서 떠나야만 하는 이유는 복잡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옥스퍼드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오늘 세미나에서 다룰 주제를 소개하자. 그동안 가벼운 주제와는 달리 최근 한국과 태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분위기는 아주 진지해졌습니다. 한국이 태국에서 철수한다면 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은 단순한 이론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국제적 갈등이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이 태국에 진출한 기업들을 철수시킨 지금 태국 경제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해요. 대다수 외국 경제 전문가들은 태국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강의실에 앉아 있는 앤드류 윤과 소라야 당남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한국 유학생 앤드류 윤과 태국 유학생 소라야 당남은 이 주제에 누구보다도 민감할 것 같았어요. 앤드류는 한국의 경제적 성공과 국제적 기여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소라야는 태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었어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태국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이 두 학생이 의견이 어떻게 충돌할지 그 결과가 매우 궁금했어요. 먼저 앤드류가 차분하게 발언을 시작했어요. 그는 매우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태국 경제에 기여한 바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앤드류는 먼저 삼성전자의 사례를 언급했어요. 삼성전자는 태국에서 1988년에 처음으로 가전제품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공장은 태국 내에서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태국 노동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왔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 일한 많은 태국인 노동자들은 단순히 공장에서 물건을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최첨단 전자기기 제조 기술을 익히고 이를 기반으로 현지 기술자들이 중견 관리자로 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 내에서 생산되는 삼성 TV와 스마트폰은 전 세계로 수출되며 그 매출은 단순히 삼성의 수익이 아닌 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술 이전에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인 노동자들이 단순히 노동력이 아니라 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죠. 삼성이 운영하는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태국 내 대학들과 협력해 전자공학과 제조기술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지 엔지니어들이 성장하고 있었죠. 이 덕분에 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첨단 기술을 보유한 제조 허브로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앤드류의 발언을 듣고 있던 저는 삼성전자가 단순히 생산 공장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의 기술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었습니다. 결국 앤드류의 설명에 따르면 삼성이 태국에서 운영하는 전자기기 생산 라인은 단순한 조립 라인이 아니라 태국인 기술자들이 고도화된 생산 기술을 배우고 이를 통해 태국 자체의 산업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앤드류는 이어서 현대자동차의 예를 들었어요. 저는 현대가 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긴 했지만 앤드류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 규모와 영향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0년 방콕 외곽에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설립했고 그곳에서 5,000명 이상의 태국인들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자동차 조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는 자동차 제조 관련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태국 노동자들에게 전기차 기술을 포함한 최신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들이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태국은 자동차 수출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죠. 그는 현대가 태국의 기술 이전을 통해 전기차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현대 역시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태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앤드류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의 중소기업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가 삼성과 현대 외에도 LG전자와 SK그룹의 역할을 짚어내며 설명할 때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태국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를 통해 태국 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삼성은 태국 현지의 전자부품 중소기업들과도 협력해왔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 내 부품 업체들이 삼성의 기준에 맞게 품질을 높이도록 지원해왔습니다. 그 결과 태국 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세계적인 전자제품 부품 공급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죠.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이 하는 역할을 넘어서 태국 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을 이끈 것입니다. 저는 삼성이라는 큰 기업이 태국에 들어와서 공장만 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은 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앤드류는 관광 산업에도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매년 100만 명 이상 태국을 방문하며 태국 관광 산업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들이 소비하는 금액은 호텔 식당, 쇼핑, 심지어 로드 가게나 소규모 음식점과 숙박업 등에서 수천 명의 일자리를 유지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태국 서비스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죠. 앤드류는 단순히 숫자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태국의 경제적 성장에 깊이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논리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 기업이 단순한 자본 투자가 아니라 기술 이전,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강화에 있어 한국의 기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소라야 당남은 앤드류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났어요. 그녀의 표정에서는 분명한 반박 의지가 보였습니다. 앤드류의 논리가 탄탄해 보이긴 했지만 소라야에게는 태국이 한국으로부터 받은 불이익과 자국의 경제 자립 의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 보였어요. 태국이 한국으로부터 일자리를 제공받고 기술을 이전받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봐야 합니다. 한국이 태국에게 기여만큼이나 불이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태국이 한국에서 받았던 불평등한 대우와 경제적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그들은 저임금 노동에 의존했고 태국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을 이용하고 이제는 우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정말 동반자 관계입니까?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면서 남겨진 것은 수천 명의 실업자뿐이었어요. 한국이 이익을 추구할 때는 우리를 필요로 했지만 어려움이 오자 그들은 떠났습니다. 소라야의 말은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태국이 한국에 경제적 의존을 하던 시절의 불만을 토로하며 최근 태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코리아 운동을 언급했어요. 지금 태국에서 반코리아 운동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제품을 불매하고 한국 관광객들도 환영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태국인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 후에도 태국이 농업과 관광업으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쌀, 고무, 열대 과일 같은 주요 농산물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들은 한국 없이도 충분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관광업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분야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 지속적인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소라야가 발언하는 동안 태국의 농업과 관광업에 대한 강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태국이 농업 강국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관광업은 특히 방콕, 푸켓, 치앙마이 같은 지역에서 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한국 기업들이 떠난 뒤 기술 발전 없이도 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들었어요. 소라야는 마지막으로 중국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떠난 자리는 이미 중국이 채우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빠르게 태국으로 몰려오고 있고 그 숫자는 한국인 관광객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한 중국은 우리와 기술 협력을 추진하며 새로운 기술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이 떠난 자리를 중국과 같은 새로운 파트너로 채우고 우리의 경제를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소라야가 중국을 대안으로 제시하자 저는 고개가 갸웃거려졌어요. 중국은 태국에 엄청난 관광객을 보내고 있으며 이는 분명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정말로 한국만큼 태국의 경제와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중국이 태국에서 보여준 모습은 문화적 갈등과 저가 노동 착취 문제로 비판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라야의 주장은 감정적이고 강력했지만 솔직히 현실적인 한계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라야의 감정적인 발언을 들은 후 앤드류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소라야가 말한 자립 가능성과 중국의 대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태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포기할 경우 직면하게 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기 시작했어요. 태국의 농업과 관광업이 강력한 산업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산업들만으로 태국이 장기적으로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실히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농업과 관광업만으로 현대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태국이 한국과의 협력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태국의 농업이 강하다고는 해도 이는 낮은 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태국의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긴 하지만 대부분이 기술적 혁신 없이 단순한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죠. 그리고 관광업 역시 변동성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태국 관광업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 앤드류의 매우 논리적인 분석에 동감했어요. 태국의 농업과 관광업이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 발전이 없이는 장기적인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은 타당한 지적이었어요. 단순한 농산물 수출과 관광객 유입만으로는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앤드류는 바로 이어서 중국을 대안으로 제시한 소라야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중국이 태국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하셨죠. 물론 중국 관광객이 급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태국에 가져오는 것은 단순한 관광 수익일 뿐입니다. 중국은 기술 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기술 개발을 돕거나 인프라를 구축한 사례는 거의 없죠. 오히려 저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중국이 정말로 태국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은 태국에서 저가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을 뿐 기술을 이전하거나 태국의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태국을 기술적으로 발전시킬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저렴한 생산 기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태국에서 중국 기업들이 가져온 환경 문제와 노동 착취 사례는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태국에 몰려들고 있다는 점도 역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태국에 남기는 것은 경제적 이익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죠. 질서를 지키지 않고 태국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들이 태국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수는 많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충돌과 환경 파괴는 장기적으로 태국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태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포기한다면 그 빈자리는 분명 중국 같은 거대국들이 채우려 할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순한 자본 투자국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산업 발전을 위한 파트너였습니다. 삼성이 태국에 제공한 기술 교육, 현대자동차가 이룬 전기차 산업에서의 협력처럼 한국은 장기적으로 태국의 경제 자립을 돕는 동반자였습니다. 우리가 떠난다면 태국이 스스로 이러한 기술적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한국처럼 태국을 파트너로서 존중해 줄까요? 중국과 경제 교류를 한 나라들의 후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중국을 싫어하고 경계하고 피해를 입었는지요. 잘 아시잖아요. 앤드류는 결국 태국이 한국의 기술적 지원과 경제 협력 없이 자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감정적일 뿐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앤드류가 한국의 기여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내 중국의 부상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현재 태국의 새로운 경제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태국을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중국이 태국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앤드류는 먼저 중국의 관광 산업에 대한 위험성을 짚었어요. 중국 관광객이 태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남기고 가는 경제적 이익은 한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태국으로 몰려오고 있지만 그들의 소비는 대규모 중국 여행사를 통해 관리되고 현지 상인들이나 소규모 기업들은 실제로 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중국 자본에 의존한 대규모 리조트나 체인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태국 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미미합니다. 저는 앤드류의 말에 수긍이 되었어요. 관광업이 경제에 일시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앤드류는 이어서 중국의 기업 투자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착취와 환경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는 중국이 태국에서 단순히 자원을 착취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이나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태국에 와서 자원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국 내 저가 노동력을 대량으로 고용해 최소한의 임금만을 지급하며 이윤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 북부의 고무 농장에서 일어난 일이 좋은 예입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현지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욱 낮아졌고 작업 환경은 악화되었어요. 중국은 태국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겁니다. 앤드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경고를 내렸어요. 중국이 태국 내에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환경 파괴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메콩강 유역에서의 중국댐 건설은 태국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생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업과 농업 기반이 무너져 현지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죠. 저 역시 메콩강 유역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댐 건설로 인해 강의 수위를 조절하고 그로 인해 하류 국가들의 생태계와 경제 활동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었어요. 앤드류의 지적은 태국이 중국의 경제적 침투로 인해 겪고 있는 장기적인 위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태국을 경제적 동반자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태국을 단순한 착취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한국이 제공한 기술적 협력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중국과 같은 단기적 이익 추구형 투자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앤드류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단순한 경제적 기회가 아니라 태국에게 새로운 위험을 가져오는 일일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앤드류는 마지막으로 태국이 직면한 현실을 다시 강조하며 태국이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포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경고했습니다. 그는 태국이 한국 없이 자립하는 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혼란과 외부 세력에 의한 착취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태국에 제공한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그걸 포기한다면 태국은 스스로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앤드류의 주장이 사실에 입각한 정확하고 논리적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태국에서 이익을 얻는 투자국이 아니라 경제적 동반자로서 태국과 협력해왔던 것이죠. 이로써 태국이 한국 없이 자립할 수 있다는 소라야의 주장은 결국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토론은 끝났지만 태국이 직면한 현실적인 경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한국의 철수와 중국의 부상은 태국 경제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소라야의 자립 주장은 감정적이었지만 현실적인 대응책은 부족했고 앤드류의 경고는 논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었어요. 결국 태국이 한국 없이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과 태국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